자, 이제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지 않았죠. 3일간의 랠리를 마치고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먼저 좀 지수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 지수는 뭐 강자를 붙이기에도 애매한 그냥 보합입니다. 다우는 그냥 보합이고요. S&P가 0.7%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나 급락을 했는데요. 뭐 이번 주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주간이잖아요.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주가가 뭐 9% 넘게 급락을 할 정도니까 지금 이 기술주들의 흐름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 뭐 9%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우리 메타는 뭐 17%나 빠지니까요. 시간 외에서. 저 14% 봤는데 17까지 예, 빠졌구나. 우리 메타. 예.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안한 빅테크 실적. 네, 그래서 알파벳, MS에 이어서 메타마죠. 네, 요것들은 저희가 이따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적의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부진한 실적의 이유라던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짚어볼 거니까 뭐 요거는 그냥 타이틀로 해서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빅테크 실적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긴축의 속도 조절 기대감 하면서 이걸 약간 호재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실적에 대해서는 잣대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개별 기업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또 그런가 봐요. 예, 시장이 예. 아니라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래서 예. 저는 실적이 안 좋으면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건데라는 하지만 또 말씀하셨듯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네. 안 좋은 게 또 타격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또 하나의 좀 이슈가 있었던 게요.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수익률 곡선이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기 동안의 불확실성들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금리를 주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3개월물과 10년물이 바뀐 건 이게 지금 몇 년 만인 거잖아요.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은 꽤 오래 기가 지속이 됐지만 화요일 날 저게 이제 처음 나타났고, 네. 어젯밤에 이제 화요일 날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정상 복원이 됐고, 네. 어제 이제 또 한 번 더 일어났죠. 간밤에.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경기 침체의 징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내용도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깊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컸지만 긴축 속도 조절론은 계속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캐나다 중앙은행도 원래 75bp 금리 인상 예상을 했었는데 얘네가 50bp 인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긴축 속도를 좀 완화하고 있구나라는 뭐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너희 그렇게 긴축 세게 하다가 고용시장 무너지면 어쩔 건데 뭐 약간 이런 이제 시비 거는 멘트들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다만 파월은 전 정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그때에도 뭔가 압박을 줬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기가 안정되고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이 마인드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정치적 압박을 준다고 해서 지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떤 영향을 좀 모르겠어요. 미치겠죠. 트럼프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저희가 요 이슈들을 가지고 그냥 월가 이슈를 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하나하나. 네. 가장 큰 간밤의 뉴스라면 증시가 하락한 거 말고는 머스크 얘기가 가장 컸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모든 매체에 톱을 다 장식하고 있는 게 머스크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8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이 딜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자금줄을 제대로 땡겨서 인수를 마무리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큰 우려였고요. 사실은 저도 이거 기사를 썼습니다만 국내 매체들이 대부분 오보를 날렸었어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던 내용은 인수금융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아니고요. 그 자금 중에 135억 달러 중에 60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해서 선순위하고 무담보 채권을 발행해서 135억 달러 중에 60억 달러를 땡기기로 했는데 그 채권을 안 팔기로 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나머지 돈들은 다른 형태로 조달하는 거죠. 인수금융 지원 은행들도. 그래서
어쨌든 자금을 확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밤에 블룸버그가 인수금융 지원하는 은행들이 현금을 머스크한테 보내기 직전 단계다 지금 쏘아주면 바로 머스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인수대금을 치르는 거죠. 근데 재밌었던 게 이제 이 머스크의 트위터였어요. 이게 미국을 장식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그 경성 뉴스보다는 소프트한 연성 뉴스들이 많이 읽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나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찾았어, 방문했어 하면서 이 세면대 위에 있는 저거 도자기 같은 거 들고 나르는 장면을 연출해서 저걸 영상을 찍었어요. 저기 세면대 위에 이제 온폭하게 패여 있는 그겁니다. 화장실에. 그걸 들고 자기가 직접 나르고 뒤에 이제 트위터 직원이 쳐다보죠. 예. 쟤 뭐 하고 있나? 쳐다보고 이 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곧바로 본인의 이제 필모그래피, 이 자기의 경력을 트위터에 이제 적어 놓잖아요. 쭉. 거기다가 그러니까 치프, 그러니까 수장이죠. 칩 트위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수장이 됐다. 이제 자기가 인수했다라는 거 이제 확실히 밝힌 거죠. 그래서 자기 트위터 경력 사항에 트위터 수장이다라고 적었고 또 본사 가서 이렇게 물건 나르는 모습 연출하면서 이제 내가 인수한 거 확실하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사진 영상을 올리니까 트위터에서도 이제 본사 직원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머스크가 오늘부터 예비 업무를 좀 볼 것이다라고 이제 알렸고요. 심지어는 이제 트위터의 CMO 벌렌더는 28일 날 인수 확정되면 직원들 상대로 머스크가 직접 연설까지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내일 상황 한번 지켜보고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블룸버그가 현금 보내기 직전이라는 건 뭐 사실상 이제 인수가 확정됐다는 거고요. 머스크도 어제 이제 투자은행들하고요, 지금 지원해주는 투자은행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28일까지 인수 계약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다시 한번 했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막판에 테슬라 주식을 일정 부분 내다 팔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팔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어제도 간밤에 보면 개장 전에 그 테슬라 주가가 한 3% 가까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반등을 했거든요. 장중에 반등했고 막판엔 또 다시 이제 그 상승폭을 내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매물이 나왔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웨더부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최대 100억 달러어치 정도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다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 수급 상황은 오늘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재밌던 소식이 미국 매체에서 트위터 직원이 벌써 최근 석 달간에 이 머스크 때문에 530명이나 퇴사했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75% 감원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일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역전 이게 엊그제 됐고 어제 이제 간밤에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뭐 2년물, 10년물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3개월물이니까요. 통화정책의 그 FFR은 이제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금리인데 그 하루짜리 금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3개월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걸 뉴욕타임스가 이제 크게 보도하면서 간밤에 계속 메인창 톱으로 걸어놨었는데 이 기사를 2년 10년 역전보다 더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얘기했고요. 1960년 이후에 보면 평균적으로 3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통상 6개월에서 15개월 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그 분석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면 곧바로 연준은 통화정책 긴축을 멈췄다라는 경험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장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파월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늘 파월 얘기를 하면서 통화정책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선거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선거가 임박하다 보면 사실은 계속 이런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파월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은 파월을 임기를 연장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트럼프에 복종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사실은 계속 반대
의사를 보였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파월한테 서한을 보낸 사람은 만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이면서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준 이 의장은 직접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 그 상임위원회 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인물이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찔끔할 수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파월은 뭐 공식 입장을 여기 내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상치 않은 거고요. 또 이 브라운이라는 인물은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인물인데 지금 오하이오주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밀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경합 지역인데 공화당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지역구 차원에서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멘트 자체는 완곡합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금리를 뭐 올려라 내려라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이번 11월 FOMC 지켜보겠다라는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 세부 내용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것도 당신의 일이지만 완전 고용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것도 당신의 임무다. 그 임무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연중에 이제 이중 책무라 그러잖아요.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연준은 가지는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물가 안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완전 고용에도 신경 써라. 니들의 정책 목표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 늘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성 멘트를 날렸고요. 인플레를 낮추는 대가로 인해서 고용이 훼손된다면 근로자층들이 특히 고통을 받을 텐데 그건 누가 어떻게 감당할래라고 얘기했고요. 맨 마지막 멘트가 결정적입니다. 이번 11월 FOMC 결정하고 발언은 네가 이중 책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거다. 진짜 저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번 11월 1일 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는 네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말을 가볍게 무시했는지 우린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더 기다리지 않고요. 이번 11월 2일을 그냥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11월 10일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한 멘트를 날렸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했듯이 피봇을 약간 시그널을 줘버리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예, 상황이죠. 민주당의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감할 거다 파월은 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저 위치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면 다 독립적인 자리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멘트들이 약간 톤이 바뀐 것도 사실 뭐 자유롭지는 않았던 뭐 이런 상황을 우리도 지금 반영하는 한국은행 건데요. 이창용 총재가 지난 뭐 금통위 때 사과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참 수월치 않은 임무긴 한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 입장에서는 예. 뭐 얘네 연준이 조금 뒷걸음질 쳐주는 게 시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를 저희가 또 알 수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하기도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